안녕하세요. 옛 성년들의 말씀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정수유심 심수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보시기만 하시면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효율적인 노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정수유심 심수무성. 조용할 정, 물수, 흐를 유, 깊을심, 깊을심, 물수, 없을무, 소리성이죠. 이 말은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은 자연계인 강이나 호수, 바다, 지하수 따위의 형태로 널리 분포하는 액체로서 순수한 것은 빛깔이나 냄새나 맛이 없고 투명하다고 하죠. 또 물은 만물을 길러주고 키워주지만 자신의 공을 남과 다투려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흘러서 늘 겸손의 철학을 일깨워주고 있기도 하죠. 또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나 걸릴 만큼 열린 입을 닫기는 정말 힘든다고 한답니다. 이런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중국 전국시대의 의학자 편작은 명의로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지요. 편작은 약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발해군, 현재 하북성과 산둥성이죠. 발해군 출신의 명의로서 객나라의 태자를 살리고 제나라의 황공의 병세를 진단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위나라 문후가 편작에게 어술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편작 불능 600골이라고 하여 천하의 명의 편작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이런 뜻이랍니다. 충신도 망하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비유한 고사성으로서 편작의 유명세를 알 수 있는 문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에게 중국의 위나라 왕 문후가 전설적인 명의 편작에게 물었는데요. 그대의 형제들은 모두 어술에 능통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어술이 가장 뛰어난가? 그러자 편작은 솔직하게 대답했는데요. 맏형이 어뜸이고 둘째 형이 그 다음이며 제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러자 문왕이 의아해하면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의 명성이 그리 높은 것인가? 그러니까 편작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맏형은 모든 병을 미리 예방하여 발병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지요.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닥쳐올 병을 미리 알고 치료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환자는 맏형이 자신의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단과 처방으로 고통도 없이 가장 수월하게 환자의 목숨을 구해 주었지만 명의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는 못했답니다. 이에 비해 둘째 형은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했답니다. 아직 병이 깊지 않은 단계에서 치료하므로 그대로 두었으면 목숨을 앗아갈 큰 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들 눈치채지는 못했겠지요. 그래서 환자들은 둘째 형이 대수롭지 않은 병을 다스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둘째 형도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는 못했답니다. 이에 비해 소신은 병세가 아주 위중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병을 치료하지요. 병세가 심각하므로 맥을 짚어보고 침도 놓고 독한 약을 쓰고 피를 뽑아내며 큰 수술을 하는 것을 다들 지켜보게 되지요. 환자들은 치료 행위를 직접 보았으므로 제가 자신들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을 자주 고치다 보니 저희 어술이 뛰어난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문후왕은 편작의 겸손을 보고 크게 깨우쳤다고 한답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달을 형에게 돌리는 편작의 마음씨는 우리들에게 많은 곳을 시사해주고 있죠. 과연 천하의 명의 편작은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병세가 아주 위중한 사람을 치료해 주었을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자신의 영화를 형들에게 돌렸을까요? 그래요. 그는 항상 생각의 겸손함으로 자신보다 먼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자세이지요. 요즘은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이지만 진실로 속이 꽉 찬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짖는 개는 물지 않고 물려는 개는 짖지 않고요. 대인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시비를 걸어 이기거나 다투어 싸우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시끄럽게 떠들고 이기고자 하는 것은 속이 좁은 탓에 나오는 허세일 뿐이고요.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은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자신의 재주를 과시에 돋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붓을 들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쓰라기만 하지요. 또 옛날에 어떤 가정에 부산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는 아버님이 아끼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회종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잃어버렸는데요. 아이는 열심히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자 어머니에게 말했답니다. 워낙 집안의 보물이라 아버님이 아시면 호통을 칠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는 온통 집안을 뒤졌으나 찾을 길이 없자 결국 아버님께 사실을 고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아버님은 호통을 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너무 걱정 말거라, 찾을 수 있을 게다 하면서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해 준 후에 침착하게 모든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집안의 모든 전원까지 다 끈 채 조용히 있어 보자고 했다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얼마 되지 않아 신기하게도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시계는 주위 환경이 조용해지자 구석진 바닥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인에게 알리고 있었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 보거라. 그러면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도 찾을 수도 있을 게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요. 조용한 침묵 속에 오히려 참된 가치와 위대함이 있는지도 모르죠.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찾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옛말에 침묵이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과 같았고 했죠. 그래서 침묵이란 긴 인내를 필요로 하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 또 자신을 알리지 못해 안달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 3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 아니 70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요즘 정말 세월이 어수선한 세상이지요. 정의는 실종되고 거짓과 조작, 부정, 내로남불이나 사실 왜곡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눈만 뜨면 가짜 뉴스가 TV를 통해 홍수를 이루고 있고요. 대통령 후보라고 또 정부 강요라고 여당이라고 책임성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지 오래됐고요. 심지어 국민에게 시청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방송마저도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사뭇 걱정이 되네요. 침묵은 위대하고 정의는 죽지 않는다 했죠. 우리나라의 자유와 공정을 위해서라도 지성의 소리, 양심의 칼날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요? 필은 총칼보다 무섭다고 했잖아요. 언론의 정론직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정수유심 심수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 그 앞에 천수종종을 더 붙여서 천수종종 정수유심 심수무성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 말은
얕은 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으니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소리가 나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한답니다. 이 말은 도량이 깊을수록 심지가 굳을수록 언행은 무겁고 행동은 조용하다.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 물은 깊을수록 고요하다는 말과 같이요. 우리 모두가 침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